영원 투자로 건물 살 수 있다고 인스타그램 틀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냥 누구나 다 가능해, 누구나 다 영어로 투자 가능해,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완전히. 안녕 형이야. 요새 약간 강의한다고 계속 밤새고 이랬더니 힘들어 죽겠어. 좀 약간 햇빛도 좀 쬐고 좀 숨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요즘 영원 투자로 건물 살 수 있다고 인스타그램 틀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냥 처음에 내가 봤을 때 저 영원 투자는 위험한데, 왜냐면 그게 이제 뭔가 조건이 되고 감당 가능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커피 한잔 할까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머스크는 대출이 없대. 머스크는 집을 살 때 대출 하나도 안 받는데. 근데 어떻게 대출 받는지 알아요? 테슬라 주식 있잖아. 그 주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영원으로 집을 사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은 부동산 살 때 대출 안 받고 산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은 이 주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주식은 가치가 오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팔지 않고 자산을 계속 축적하는 거야. 주식 안 팔고 그걸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집값 오르고 주가 오르고 이러면 일석이조니까.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집 팔아서 건물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집은 집대로 갖고 있고 그걸 담보 잡아서 뭔가 건물 투자를 한다고 하면 상승장에서는 두 개 다 상승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사실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니지.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고, 누구나 다 가능해, 누구나 다 영어로 투자 가능해,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완전히. 마케팅으로 봐야 된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냥 좋게 얘기하면 마케팅은 잘했다, 하지만 좀 과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하다. 아예 거짓은 아니다? 아예 거짓은 아니지. 아니 실제로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버니까. 나도 건물 투자할 때 아파트 담보 잡아서 대출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조건을 받는단 말이야. 실제로 나도 그렇게 투자했고. 영원으로 건물 사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구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어떤 전세금이나 대출금이 아파트 시가의 80%가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갖고 있는데 내가 전세 5억이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쨌든 간에 80%로 치면은 8억이잖아. 그럼 3억 정도는 사업자 대출을 뽑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시드랑 합쳐서 건물을 보는 건데, 건물에서도 담보대출이 풀로 받으면 80%까지 나오잖아. 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100%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사람이 있지. 근데 이게 다 대출이잖아. 금리가 높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지. 높을 땐 금리가 몇 프로 정도 하는데요? 사업자 대출도 금리가 높지 않은 게, 높아봐야 한 4% 후반? 지금 우리가 담보대출 받을 때도 이렇게 시장이 별로 안 좋아도 4% 초반 중반 나오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건물이라고 했을 때 대출 여기저기서 끌어 쓰면은 얼마 정도 이자를 매월 내야 돼요? 그 다음 문제인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억짜리 아파트 전세 5억 들어가 있는 거에서 3억을 뽑았어. 내 돈까지 해서 1억이 있어. 그러면 내 돈까지 해서 4억이 되잖아. 20억짜리 건물에서 80% 대출을 받아. 그러면 16억이잖아. 그럼 영원이 되는 거잖아. 물론 여기서 취득세도 들어가지만 금리가 4%라 쳐. 그러면 1년에 이자가 8천만 원이야. 근데 그 건물에서 이 8천만 원 이자 감당이 가능하냐는 거지. 감당 가능하지 않다면 자본 잠식이 될 테고, 법인은 자본 잠식이 되면서 나중에 대출 승인이나 대출 연장이 안 될 수 있다. 대출 연장이 되더라도 좀 더 고금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는 건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 엄청나게 리스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감당 가능한 사람만 사면 되는 거야.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대출이니까. 8천만 원이 감당 가능해, 건물에서. 그래서 8천만 원이 똔똔이 돼. 이게 나중에 한 3년 5년 뒤라서 20억 30억이 됐어. 그럼 나 어쨌든 간에 자본 수익을 얻은 거잖아. 5억 정도? 그 리스크는 감내할 만하지.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야. 사람들 얘기는 잘못된 물건을 사면 그 확률이 더 떨어지지 않냐, 금액이 낮을수록 어쨌든 간에 좋은 건물을 못 사는 거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을 갖고 수강료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안에서 인사이트만 얻어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어디 학교에서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처음에는 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수강생 중에 혼자서 아이 2명 키우면서 일하고 계신 분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강의 끊어야 되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굳이 강의를 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미 희망이 없는데 뭔가 희망을 얻고 싶다,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아서 조금만 도전할 수 있다고 하면 인생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첫 투자로 뭔가 차익을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확률적으로. 근데 그 한번 베팅을 하고 나면 이 구조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 근데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야 이거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리스크한데 해봐야 내가 직접 그 이자를 감당해보지 않으면 사실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신사동에 건물 팔 때도 임차인 명도하고 공사할 때 내가 생으로 이자 내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그랬으니까 40억을 번 거야. 방배동 것도 내가 22억 5천에 사서 29억 5천에 팔았잖아? 그럼 차익이 7억이야. 그동안 내가 감당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한 1억 된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이자 1억이고 차익이 7억이면은 할만하잖아. 근데 이게 미래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약간 무서운 거지. 근데 난 이거를 해봤으니까 충분히 나는 뭐 베팅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물건이 그렇게 가격이 안 올라주면, 그리고 누가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그건 리스크지. 근데 리스크하다는 얘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그거 위험해요라고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코인도 위험하고 주식도 위험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나 지금 코인 지금 30% 물려있는데 위험하잖아. 근데 확률이 낮은 건 맞아. 근데 뭐 확률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누군가는 계속 그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실제로 내 주변에는 대출에 대출을 끌어다가 계속 기술로 대출 받아갖고 계속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해보지 않고서는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발 정도 들어놓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이런 시장도 있다는 거 알아야지.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배워야지. 저평가된 작은 건물들 장점 잘 찾아서 산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난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 많이 봤고, 실제로 나도 첫 투자는 내 돈 얼마 안 들이고 했었으니까. 누구나 다 시작은 그렇게 하지 않나? 근데 그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아빠가 나한테 처음에 서울 올라오기 전에 서울 올라가지 말라고, 별거 없다고 올라가 봐야 인생 별거 없다, 그냥 노가다 뛰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지. 노파심에 걱정되니까 그거 환상이야, 사기야, 세상에 희망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노파심에 걱정되니까. 근데 나 올라와서 잘 됐잖아. 물론 이제 확률은 높지 않겠지만 본인이 어떻게 하다 다른 거 아닐까?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냥 참고 정도 하고, 반대로 무조건 된다 이 얘기도 참고 정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 보면 사기꾼이고 어떤 시각에서 보면 그 안에서 배울 점도 있다. 사람들 얘기하는 것만 듣지 말고 직접 확인해보고, 내가 위험하다 싶으면 들어오지 말고, 나는 너무 궁금하고 계속 해보고 싶다, 그럼 들어가는 거지. 어차피 판단은 그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 의견들은 항상 존재할 뿐이고, 의견 내는 건 누가 못해. 근데 진짜 영원이다 내가, 그러면 일단은 본인 수입을 좀 더 늘리는 데 좀 노력하고, 그러고 나서 좀 준비가 됐을 때 듣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약간 중립적으로 얘기했나?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는 팩트고 어떤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인데, 세상이 불공평한 게 사실이고. 아무튼 너무 약간 말이 길었는데 결국에는 쫄리면 오지 마.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